여러분, 원래는 현관에 꼭 이것을 두세요. 분명 여러분의 모든 삶은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유독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되실 것이며,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향후를 아주 어렵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풍수라는 우리의 학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자의 집은 다릅니다. 또 부자들은 누구라도 그들의 집에 아주 큰 정성을 쏟으며 이 정성들이 그들의 부와 행복을 영원히 지속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당연시하며 또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언제라도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부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전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당연히 학문적인 내용만이 아닌 수많은 부자분들의 집을 들어가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공간 크리에이터이신 이지영 대표님이라는 분도 그동안 6,000집 이상을 방문하여 공간을 정리하며 느끼셨던 그분의 느낌과 마음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네, 또 유명하신 윤주희 공간치유 대표님께서도 그동안 1,500가구 이상의 집을 정리하며 깨달으셨던 그분의 마음과 느낌을 또 이렇게 남기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조던 피터슨 박사님 역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집 청소부터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하지만 이분들 역시 수천 가구 이상의 부자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셨던 분들이십니다. 네, 그분들이 보았던 부자분들의 집에는 반드시 일정한 공통점이 있었으며 또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수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는 꼭 현관에 이것에 신경을 쓰시고 이것은 꼭 치우시도록 하십시오. 분명 앞서의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크게 변해 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관의 신발은 번영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번영할 집, 부자가 되어갈 집에는 현관의 신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갈 집에는 반드시 신발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차이를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혹 누구는 에이, 뒤에 사진은 신발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진은 같은 집에 같은 신발을 정리 후와 정리 전으로 남긴 사진입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부자들은 늘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들은 늘 뭐든 편하게 쉽게 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옷을 입으실 때나 머리를 하실 때, 또 그 외 여러분을 꾸미실 때 그것이 얼마나 하기에 불편하고 또 손이 많이 가며 다니실 때도 얼마나 불편하신지는 잘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추리닝에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아주 편하고 행동에도 역시 제약이 거의 없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과연 어떠한 차이를 느낄까요? 맞습니다. 이 불편함이 바로 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는 꼭 현관에 신발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신발을 벗어놓는 선돌 위에 지금 신을 신발 한 컬레만을 두고 절대 다른 신발은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미신은 여러분을 불행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현관 입구, 즉 문 근처에는 절대 어떠한 것도 붙여두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적이나 주술적인 것이 있는 집은 지금 그 집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여도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명문가, 명문세가, 또 가문,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바로 대문 문자입니다. 네, 이 대문은 바로 이 집의 자랑이라는 의미이며 또 전통이라는 의미이며 또 명예라는 의미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명예, 전통, 자랑에 미신이 또 주술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원래부터는 절대 현관에 미신은 없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어두움은 여러분을 망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명문가들은 항상 대문을 환하게 밝혀두는 것을 당연시 했고 또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야 사람들이 늘 찾아오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 운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고 여기셨기에 그러하셨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집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곳에서의 어두움으로 인해 신발을 찾기가 어렵거나 또 이곳에 물건을 찾기가 어렵도록 해두게 된다면 이곳
이 현관에는 좋은 운보다 나쁜 운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에 어두움이 가득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얼굴은 항상 밝고 깨끗해야 하죠. 맞습니다. 이곳 현관은 바로 여러분의 집의 얼굴입니다. 네, 무조건 밝게 깨끗하게 해두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긍정의 물건은 두시고 부정의 물건은 꼭 치우십시오.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한 사람의 무의식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를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네, 이곳 현관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인상인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이 첫인상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현관에 꼭 긍정의 물건을 두세요. 네, 이것이 바로 청결한 발매트, 또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는 종, 또 예쁜 꽃이 피어있는 작은 화분, 그리고 가족들의 화목과 행복이 담긴 작은 사진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사진, 액자들이 있겠죠. 네, 원래부터는 꼭 이런 것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버려야 할 쓰레기들을 이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너무 큰 식물이 담겨있는 화분을 이곳에 보관하지 마시고, 절대 선인장이나 뾰족함이 보이는 식물 역시 이곳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현관에 무조건 고장난 곳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시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날카로움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현관은 가능한 둥근 느낌이 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 현관은 어디든 끝처리가 부드럽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절대 날카로움이 보이거나 뾰족함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현관이나 집 입구에 집안에서 사용하는 공구들을 모아두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케이스에 넣으셔서 보이지 않도록 보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칼이나 가위 이런 것들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보이도록 두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 현관에 큰 못을 박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현관의 청소는 집의 운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풍수 도구를 쓰고 또 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여도 깨끗하지 못한 곳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좋은 운은 가볍고 맑기에 항상 깨끗한 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풍수학에서는 아주 원칙 중에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관은 적어도 며칠에 한 번은 물 청소를 하세요. 행여 이것이 정 어려우시다면 며칠에 한 번은 물걸레를 빨아서 깨끗이 닦으십시오. 물론 매일 하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많이 바빠서 이것이 힘드시다면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대문 앞에 청소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좋은 운이 하루 종일 들어오기를 기원하시며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자들의 집 현관에는 반드시 있는 몇 가지 원칙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는 우리의 풍수학에서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앞서 알려드렸던 부자분들의 집을 수천 곳 이상 정리를 하셨던 그 유명한 대표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